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현재 엄청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빅클럽들이 좀처럼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아스날의 레전드죠. 이안 라이트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거침없는 본인의 의견을 표현해서 기자들이 꽤나 좋아하는 아저씨입니다. 이 전설적인 아저씨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팬사이트 스퍼스웹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안 라이트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지금은 축구계에서 떠나 해설가로 주로 참여하는 레전드들의 대화에서 시작된 내용인데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주제가 왜 빅클럽들이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는가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브라이튼에서 활약을 펼치기도 했던 글렌 머레이입니다. 머레이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클럽이 손흥민의 이적을 문의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손흥민은 꾸준한 활약을 펼친다.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 모두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폭풍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선수 시절 공격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스널의 레전드 이안 라이트는 글렌 머레이처럼 단순히 의무만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빅클럽들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윙어로 꼽히는 사디오 마네와 비교를 하는데요. 이 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라이트는 마네가 29살인데 손흥민도 29살이라고요? 만약 마네를 내보내고 또 다른 29살을 데려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현재 나이를 언급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더 어린 누군가를 찾아야겠죠. 이게 바로 지금 손흥민의 나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플레이 방식이나 행동을 봤을 때 그 어떤 탑팀에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컨디션이 좋고 날카로워 보입니다. 심지어 부상도 잘 안 당하죠. 그와 해리 케인이 뛰는 방식을 보면 손흥민은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이 케인 근처에 어딘가에 떨어지자마자 손흥민은 이미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스날의 레전드 이안 라이트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안 라이트는 손흥민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는 절대 평가절하하지 않았죠. 오히려 라이벌 팀의 레전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컨디션도 훌륭하고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상도 잘 안 당한다고 말했죠. 또 무엇보다도 어느 팀에서나 뛸 수 있는 실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월드 클래스에 진입한 선수에 대한 평가겠죠. 다만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이제 1992년생 만으로 29살입니다. 흔히 축구 이론상 축구 선수가 은퇴하는 시점이 35살 또 29살을 기점으로 기량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2, 3년 후에도 지금과 같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프로클럽들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를 최대한 싼 값에 사서 적절히 활용하고 또한 비싼 값에 판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입니다. 더욱이 손흥민 선수는 지난해 7월 토트넘과 무려 4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게 좀 크긴 하죠. 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 토트넘의 구단주 레비가 싼 값에 팀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를 내준다? 여러분들이라면 상상이 가시나요? 꽉 찬 나이와 함께 재계약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손흥민 선수의 빅클럽 진출은 어쩌면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 팬들 또한 손흥민 선수의 빅클럽 이적에 대해서는 참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로 통하는 박지성 이후로 보기 힘들었던 한국인의 빅클럽 진출, 이거 참 보고 싶은 마음이죠. 또 빅클럽에 가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부분도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가 빅클럽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손흥민 선수는 축구계의 굵직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와의 친분도 두텁고 실제로 팀 스태프나 동료 선수들 또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대하는 태도나 인터뷰 등을 참고하면 존중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중받는 클럽에서 팀이 최고의 성적, 나아가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토트넘이란 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참고해 볼 때 그런 상상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라고는 하지만 당장에 이적이 쉽지 않다면 콘테 감독이 영입을 원하는 수준급의 실력의 선수를 데려와서 토트넘이 강해지는 수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손흥민 빅클럽 이적 딜레마와 함께 토트넘의 답답한 행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봤었는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수치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만 17골에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 단독 2위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골과 도움 합산인 공격 포인트로 봐도 총 23개 2등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단순히 스탯만 좋은 게 아니냐고요?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이 후반기 프리미어리그 선수 평점을 공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평점 7.69점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 랭킹에서 총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실이 케인이 7.82점으로 1위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정상급 공격수를 보유한 팀치고 정말 아쉬운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리그에서 도움이 6개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앞으로 남은 6경기에서 도움 4개만 더 올리면 17골에 10개의 도움으로 3시즌 연속 10-10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연속 10-10이라는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 봐도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역대 최초 기록이라고 합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4위 경쟁 정말 치열하죠. 특히 지금은 유리해 보였던 토트넘이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무기력하게 패배를 해서 더욱 초조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아스날 또한 사우스햄튼에게 잡히면서 토트넘이 그래도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잊고 있었던 맨유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죠.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더욱 흥미로워진 상황이지만 토트넘 팬들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브렌트포드 원정길을 떠납니다. 시즌 초 강등을 걱정하기도 했던 브렌트포드는 최근 6경기에서 무려 5승을 거두면서 날카로운 기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토트넘의 중원을 책임졌던 에릭센의 합류로 끈끈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리그 11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4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희 미리네 라이브와 함께 본방사수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